엄마, 앞으로도 엄마 자신을 좀 챙기세요. 우리가 그걸 바라는 거예요. 엄마, 이거 진짜 입으실 거예요? 아들이 들고 온 바지를 보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추구멍이 해져 실밥이 풀려 있었고 무릎 부분은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지는 제가 가장 자주 입는 옷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남을 위해 돈을 썼습니다. 자식들 학원비, 남편 병원비, 시어머니 용돈. 그렇게 쓰다 보니 제 옷장에는 10년 된 옷만 남았습니다. 새 옷을 사야겠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다고 여겼으니까요. 엄마는 돈 쓸 데 없어.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뭘 사주겠다고 하면 손사래를 쳤고 백화점 앞을 지나가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제 몸은 돈을 들일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딸 소민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사시면 나중에 후회해요. 저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뭘 후회한다는 건지 왜 우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애들이 예민해졌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뭔가 속닥이더니 어느 날 셋이 다 같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첫째 도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뭔가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엄마가 엄마 자신을 너무 안 챙기세요. 도연이의 말에 소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내 준호까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뭘 안 챙겨? 난 아프지도 않고 건강한데. 그게 아니라요, 엄마. 소민이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남 주는 데만 돈 쓰셨잖아요. 근데 정작 엄마 옷은 다 낡았고 엄마 신발도 10년 넘었고. 괜찮아, 입을만 해. 제가 자르듯 말했지만 아이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엄마 옷 사드리려고 하면 맨날 거절하시잖아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요? 엄마가 행복해 보이지 않으면 우리도 마음이 안 편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행복하다 안 하다가 무슨 옷이랑 상관이야. 그냥 입을만 하면 되는 거지. 엄마, 도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사시는 게 우리한테는 짐이에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멈췄습니다. 저는 도연이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짐이라니. 제가 아끼고 절약하며 산 게 짐이라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엄마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안 여기시면 우린 그걸 보면서 자라요. 그럼 나중에 우리도 똑같이 살게 돼요. 자기 자신을 안 챙기면서 남만 챙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민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효도하고 싶어도 엄마가 안 받으시니까 우리가 더 괴로워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아이들 얼굴을 돌아봤습니다. 셋 다 진심이었습니다. 저를 걱정하고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짐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평생 짐이 안 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짐이 됐다니. 이튿날 아침 저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낡은 바지, 색바랜 티셔츠, 늘어진 가디건, 하나같이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새 옷은 단 한 벌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사준 옷마저도 아껴 입어야지 하며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문득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제 몸이 돈 들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됐을까? 그날 오후 소민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나랑 백화점 가요. 무슨 일로? 그냥 구경이라도 해요. 엄마 옷 좀 보고. 저는 거절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젯밤 아이들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소민이와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옷 매장을 지나가는데 소민이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여기 옷 예쁘다. 한번 입어보세요. 괜찮아. 그냥 보기만 해도 돼. 엄마, 제발 한 번만요. 소민이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새 옷을 입은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옷이 몸에 잘 맞았고 색이 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색했습니다. 제가 이런 옷을 입어도 되나 싶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소민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진짜 잘 어울려요. 그래? 네, 엄마 얼굴도 환해 보여요. 저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정말 제 얼굴이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선뜻 사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값이 얼마야? 그건 제가 살게요. 엄마 생신 선물이에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제발 한 번만 받아주세요. 소민이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가슴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 가벼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옷을 입어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비싼 옷을 입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소민이한테 들었어요. 옷 샀다고요? 소민이가 사줬어. 잘하셨어요, 엄마. 도연이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도 엄마 자신을 좀 챙기세요. 우리가 그걸 바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건 제가 행복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준호가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이거 드릴 게 있어요. 준호가 건넨 건 작은 상자였습니다. 열어보니 손목시계였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가 차고 다니는 시계 고장났잖아요. 그래서 새로 샀어요. 저는 손목에 차고 있던 낡은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벌써 몇 년째 초침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도 버리지 못하고 차고 다녔습니다. 괜찮아. 이거 그냥 차고 다녀도 돼. 엄마,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마음 좀 받아주세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직접 시계를 채워줬습니다. 손목에 감기는 가죽 밴드가 부드러웠습니다. 고마워. 그 말이 목 끝에서 겨우 나왔습니다.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좀 편해졌어요. 저는 준호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를 아끼는 게 아이들을 편하게 하는 일이구나.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었습니다. 신발도 새로 샀습니다. 아이들이 사주는 것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조금씩 환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소민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기분 어때요? 글쎄, 조금 나아진 것 같아. 정말요? 다행이다. 소민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는 걸.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평생 뭘 위해 살았을까? 아이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그럼 나 자신은? 그 질문에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저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20살 때, 30살 때, 40살 때. 시간이 지날수록 제 표정이 지쳐 보였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제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을까? 사진을 덮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라도 나를 돌아봐야 하나? 아니면 이대로 사는 게 맞는 건가? 그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엄마, 대체 왜 그러세요? 도현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가? 새 옷 사드렸는데 왜 안 입으세요? 또 그 낡은 바지 입고 계시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민이가 사준 옷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아껴 입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입기엔 아까웠습니다. 그냥 이게 편해서. 편한 게 아니라 익숙한 거잖아요. 도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정말 답답해요. 우리가 뭘 해드려도 소용없으니까.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답답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새 옷을 입으면 왠지 불안했습니다. 도연이가 나간 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낡은 바지를 입은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편했습니다. 이게 제 자리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소민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전화했어요. 엄마가 또 옷 안 입으신대요? 미안해. 엄마, 왜 그러세요? 우리가 사드린 거 입으시면 안 돼요? 소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입을 거야. 그냥 아껴 입으려고. 엄마, 아끼면 뭐예요? 엄마가 안 입으면 그냥 옷장에서 썩는 거예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아이들이 사준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었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습니다. 왠지 모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준호가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나 오늘 장사 안 돼서 일찍 왔어요. 그래? 밥 먹었어? 네, 근데 엄마. 준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또 그 바지 입고 계시네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엄마,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좀 속상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가 뭘 해드려도 엄마는 안 변하시니까 그럼 우린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서운해하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준호가 나간 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걸까? 그날 밤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셋이 다 같이 거실에 앉아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도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뭐? 엄마가 이렇게 사시는 게 우리한테는 좀 부끄러워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부끄럽다고? 네.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밖에 나가실 때 낡은 옷만 입으시니까 남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요. 소민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 아니야, 솔직히 말해야 해. 엄마도 알아야 하니까. 도연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섭섭하시겠지만 진짜예요. 엄마가 그렇게 입고 다니시면 우리가 효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부끄러워한다니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안해.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제 좀 바꾸셔야 해요. 어떻게? 새 옷 입으세요. 우리가 사드린 거 입으시고 밖에도 좀 나가시고 사람들도 만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엄마, 도연이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필요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필요해요. 엄마가 그렇게 사시면 우리가 힘들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나간 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부끄럽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존재라니 그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제 모습이 정말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이들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부끄럽다는 말, 답답하다는 말, 힘들다는 말, 모두 제 탓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소민이가 사준 옷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옷을 입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새 옷을 입은 제 모습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를 걷는데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슈퍼에 들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연수 씨, 오늘 옷 새로 사셨어요? 잘 어울려요. 아, 네. 역시 옷을 좀 입으셔야 보기 좋아요. 맨날 똑같은 옷만 입으시니까 속상했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주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다들 제가 낡은 옷만 입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새 옷 입으셨다면서요? 소민이한테 들었어요. 입어봤어. 잘하셨어요, 엄마. 도연이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입으세요. 우리가 그걸 바라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 옷을 입고 나갔다가 돌아온 뒤 옷을 벗으려니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개서 장롱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소민이가 집에 와서 제 모습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또 그 옷 입으셨네요. 어제 입은 옷은 아껴야 할 것 같아서. 엄마, 그럼 안 되죠. 옷은 입으려고 사는 거예요. 알아. 근데 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소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사세요? 왜 자꾸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와서 저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요. 뭐? 엄마가 이렇게 사시는 게 엄마한테 좋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습관인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엄마도 모르신다는 거죠?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보기엔 엄마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 같아요. 학대? 네. 엄마는 평생 남한테만 돈 쓰고 자기한테는 단 한 푼도 안 쓰잖아요. 그게 학대 아니에요?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대라니, 제가 저 자신을 학대하고 있었다니.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바꾸셔야 해요. 엄마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도 계속 괴로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노력했습니다. 새 옷을 입고 낡은 옷은 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사준 신발도 신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옷을 입고 거울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소민이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잘 모르겠어. 그냥. 엄마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소민이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우는 이유는 서러워서였습니다. 평생 저 자신을 돌보지 않은 게 서러웠습니다. 아이들 말처럼 저 자신을 학대하며 살았던 게 서러웠습니다. 며칠 뒤 도연이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 다행이다. 엄마가 달라지시는 게 보여요. 그래? 네, 표정도 밝아지셨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제 표정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좀 편해지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그럼 됐어요. 우리도 이제 좀 편해요. 도연이가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변하고 있구나. 그런데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게 정말 맞는 걸까? 아니면 그냥 아이들 눈치를 보는 것일까? 그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들린 통장을 보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모아둔 거야. 모아뒀다고요?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도연이가 통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잔액란에 찍힌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엄마, 이 돈이 여기 있었어요? 엄마가 낡은 옷 입고 새 신발도 안 사고 그렇게 아끼면서 이 돈을 여기 묻어뒀다고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민이가 달려왔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이것 봐, 엄마 통장. 소민이가 통장을 받아들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예요? 왜 이렇게 모으셨어요? 이 돈이면 엄마 옷도 사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희 주려고. 그 말에 도연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주려고요? 우리가 이 돈 달라고 했어요? 엄마가 낡은 옷 입고 사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것 봐. 도연이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준호가 숫자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왜 이러셨어요? 너희가 힘들까봐, 나중에 돈 쓸 일 있을까봐. 준호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원한 건 이 돈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원한 건 엄마가 행복해 보이는 거였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미안해.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답답해요. 소민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엄마 쓰세요. 엄마 옷도 사고 엄마 먹고 싶은 것도 사드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괜찮아. 이 돈은 너희가 써. 엄마! 소민이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이 돈 안 받을 거예요.
엄마가 쓰시지 않으면 그냥 은행에 묻어두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소민이를 봤습니다.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소민이 말이 맞아요. 우리는 이 돈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엄마가 이 돈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제발 이제 좀 엄마 자신을 위해 사세요. 저는 아이들 얼굴을 돌아봤습니다. 셋 다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이 돈을 쓰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8천만 원이 넘는 돈,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한 푼 한 푼 아껴서 모았습니다. 아이들 주려고 모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소민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백화점 가요. 왜? 엄마 옷 사러요. 그 통장에서 돈 좀 쓰세요. 괜찮아, 옷 있어. 엄마, 제발요. 소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안 쓰시면 우리가 더 괴로워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화점에 갔습니다. 온 매장을 지나가는데 소민이가 이것저것 권했습니다. 저는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너무 비싸. 엄마 괜찮아요. 엄마 돈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이제 좀 쓰세요. 저는 천천히 옷을 골랐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한 번에 쓰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옷을 입어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옷이 좋으니 얼굴도 환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쓰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그냥 아껴뒀어야 하는 걸까? 그날 저녁 도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소민이한테 들었어요. 옷 많이 사셨다고요? 좀 샀어.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근데 도연아, 네? 이렇게 돈 쓰는 게 맞는 거야? 전화 너머로 도연이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당연히 맞죠. 엄마 돈인데 엄마가 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엄마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가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뭐가 행복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며칠 뒤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가게 일찍 닫았어요. 왜? 엄마랑 저녁 먹으려고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집에서 먹으면 되지. 엄마, 가끔은 밖에서 먹어야죠. 준호가 저를 데리고 식당에 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는데 가격이 비쌌습니다. 저는 제일 싼 걸 고르려고 했습니다. 엄마 먹고 싶은 거 시키세요. 이게 괜찮을 것 같아. 엄마, 진짜 그게 먹고 싶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평생 이렇게 사셨죠? 제일 싼 거만 고르고 먹고 싶은 거 참고. 응. 왜요? 돈 아껴야지. 엄마, 통장에 8천만 원 넘게 있잖아요. 이제 좀 쓰세요. 저는 메뉴판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가 먹고 싶은 걸 골랐습니다. 준호가 웃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걸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응, 맛있어. 그럼 됐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드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옷도 입고 행복해 보이는 거. 그날 밤 저는 다시 통장을 꺼냈습니다. 숫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그런데 문득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돈을 다 쓰면 어떡하지? 나중에 급한 일 생기면 어떡하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소민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시간 되세요? 왜? 나랑 여행사 가요. 엄마 여행 보내드릴게요. 여행? 난 갈 데 없어. 엄마, 평생 여행 한 번 못 가보셨잖아요. 이제 좀 다녀오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난 괜찮아. 엄마, 제발 한 번만 가보세요. 소민이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여행사에 갔습니다. 직원이 이것저것 설명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200만 원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비싸. 소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 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 평생 이렇게 살 거예요? 저는 소민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여행을 예약하고 나오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200만 원. 제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행을 취소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도연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여행 간다면서요? 잘하셨어요. 엄마도 좀 쉬셔야죠. 근데 도연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엄마,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통장에 돈 많잖아요. 그래도 도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좀 놓으세요. 돈 걱정, 애들 걱정 다 놓으시고 엄마 자신만 생각하세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천천히 하시면 돼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도연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돈을 쓰는 게 여전히 두렵고 불안했지만 아이들을 위해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위해 사는 걸까? 아니면 아이들 눈치를 보는 걸까? 그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도연이가 통장 사이에 끼워진 낡은 메모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냥 메모야. 메모요? 도연이가 메모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집 보증금 2천만 원. 둘째 아이 학원비 500만 원. 막내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라고 1,000만 원. 내가 아프면 아이들 힘들까다 3천만 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민이가 달려왔습니다. 오빠, 뭐라고? 도연이가 메모를 건네자 소민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도연이가 메모를 내밀었습니다. 준호가 읽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이게 다 우리 때문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민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거 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 하지만 뭐예요? 도연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힘들까봐, 나중에 돈 없어서 고생할까봐. 엄마, 준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엄마가 낡은 옷 입고 맛없는 거 먹고 그렇게 사는 게 더 힘들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도연이가 메모를 구겨주었습니다. 엄마, 이게 엄마 인생이었어요? 평생 우리 걱정만 하면서 산 거예요? 그게 엄마니까. 엄마라고 해서 이렇게 살아야 해요? 그 말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소민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워요. 저는 소민이를 안아줬습니다. 괴로워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돈 다 돌려드릴게요. 우리가 벌어서 엄마 드릴게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필요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모은 돈 우리가 못 받아요. 저는 아이들 얼굴을 돌아봤습니다. 셋 다 울고 있었습니다. 쟤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메모지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제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집 보증금. 도연이는 아직 전세에 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집을 사려면 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아이 학원비. 소민이 딸이 중학생이었습니다. 학원비가 많이 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막내, 칠패에도 다시 시작하라고. 준호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망하면 다시 시작할 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프면 아이들 힘들까봐. 제가 병원에 가게 되면 아이들한테 짐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모든 게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소민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엄마 인생에 대해서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내 인생? 네, 엄마는 평생 뭐 하면서 사셨어요? 너희 키우고. 그건 말고요. 엄마 자신을 위해서는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소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인생이 있잖아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난 너희가 행복하면 행복해. 그게 아니에요, 엄마. 소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건 우리 인생이고 엄마가 행복한 건 엄마 인생이에요. 그걸 섞으면 안 돼요. 저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는 평생 우리 인생만 생각하고 엄마 인생은 안 생각하셨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야. 엄마니까. 엄마라고 해서 자기 인생 버려야 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소민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엄마 자신을 위해 사세요. 우리 걱정 말고요. 어떻게 걱정을 안 해? 엄마, 우리 다 컸어요. 이제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알아서 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습관이 안 돼. 소민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이후 저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정말 제 인생이 뭐였을까? 아이들 키우는 것 말고 제가 뭘 했을까?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도연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엄마한테 사과할 게 있어요. 사과? 네, 저희가 엄마한테 너무 짐이 됐어요. 무슨 소리야? 너희는 내 자식인데. 그래도요, 엄마가 평생 우리 때문에 이렇게 사셨잖아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걱정 그만하시고 엄마 자신 좀 챙기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해 볼게. 약속하세요. 약속할게. 도연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메모지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찢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걸 억지로 줄 수는 없었습니다. 조각난 메모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의 계획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뒤 준호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가게 문 닫고 갈게요.
왜? 엄마랑 산책하러요. 날씨 좋으니까. 괜찮아. 바쁠 텐데. 엄마랑 시간 보내는 게 더 중요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준호와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햇살이 부드러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 다행이다. 엄마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요. 저는 준호의 얼굴을 봤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가 너희한테 미안해. 왜요? 평생 너희 걱정만 하면서 살았잖아. 그게 너희한테 짐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어. 준호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 짐이었던 건 맞아요. 근데 엄마가 미안해할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엄마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우리한테는 힘들었던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았어. 그럼 됐어요. 이제부터 엄마 자신을 위해 사세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하나.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게 나를 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잔액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이제 어떻게 써야 할까? 아이들은 자기들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써야 합니다. 하지만 뭘 사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 뒤 소민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여행 준비 다 하셨어요? 응, 거의. 설레시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무서워. 왜요? 혼자 가는 게 처음이라서.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엄마 괜찮아요. 여행 가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럴까? 네, 분명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 세면도구, 약, 챙길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정말 나를 위해 가는 걸까? 아니면 아이들 눈치를 보는 걸까? 그 답은 여전히 몰랐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날 아이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엄마, 조심히 다녀오세요. 사진 많이 찍으시고요. 알았어. 엄마, 즐기세요. 돈 아깝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아이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하나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불안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도연이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여행지에서 심장마비였대요. 소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엄마가. 도연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셋은 급히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소민이는 계속 울었고 준호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도연이는 생각했습니다. 엄마를 여행 보냈던 게 잘한 일이었을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여행지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병원에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소민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천을 걷어내자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도연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엄마를 보냈다. 우리 때문에 엄마가 떠나신 거다.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조용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친척들도 몇 명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조용히 사셨으니까요. 관 앞에 서서 도연이는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뭘 위해 사신 걸까?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집을 정리하는데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옷장을 열자 새 옷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었습니다. 소민이가 그 옷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엄마가 결국 입지도 못하고 가셨어.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던 도연이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펼쳐보니 어머니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일기야. 소민이가 다가왔습니다. 읽어와. 도연이가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도연이가 용돈을 보냈다. 10만 원. 받고 싶지 않았지만 거절하면 서운해할까봐 받았다. 이 돈은 나중에 도연이한테 돌려줘야지. 다음 페이지. 소민이가 옷을 사줬다. 예쁘다. 하지만 아깝다. 아껴 입어야지. 소민이가 번 돈인데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또 다음 페이지. 준호가 저녁을 사줬다. 맛있었다. 하지만 가격이 비쌌다. 준호 가게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돈 쓰면 안 되는데. 도연이여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생각하셨어. 소민이가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걱정한다. 내가 낡은 옷을 입어서 걱정한다. 미안하다. 하지만 새 옷은 아깝다. 나는 이대로도 괜찮은데. 아이들이 나를 부끄러워한다고 했다. 가슴이 아프다. 내가 아이들한테 짐이구나. 미안하다. 통장에 돈이 8천만 원 넘게 모였다. 이 돈은 아이들 줄 거다. 내가 죽으면 아이들이 편하게 쓸 수 있을 거다. 준호가 일기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여행을 간다. 아이들이 보내준다. 가고 싶지 않다. 하지만 거절하면 아이들이 서운해할까봐 간다. 여행지가 예쁘다. 하지만 외롭다. 집에 가고 싶다. 아이들 보고 싶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 돈이면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데 아깝다. 마지막 페이지. 오늘이 여행 마지막 날이다. 내일 집에 간다. 아이들 얼굴이 보고 싶다. 이제 집에 가면 아이들한테 말해야지. 엄마는 너리가 행복하면 행복하다고. 엄마는 괜찮다고. 그게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셋은 말없이 일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소민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엄마를 몰랐어. 엄마는 끝까지 우리 걱정만 하셨어. 준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연이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엄마는 평생 혼자였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며칠 뒤 셋은 다시 모였습니다. 어머니의 통장을 정리하는데 메모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행복했을까? 잘 모르겠다. 아이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내가 불행해 보인다고 했다. 나는 불행한 걸까? 새 옷을 입었다. 거울을 봤다. 낯설었다. 이게 나일까? 잘 모르겠다. 아이들이 나를 바꾸려고 한다. 고맙다. 하지만 힘들다. 나는 원래대로 사는 게 편한데. 여행을 간다. 무섭다. 혼자 가는 게 처음이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간다. 준호가 메모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우리 눈치를 보신 거야. 우리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힘들게 한 거야. 소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한 걸까? 아니면 잘못한 걸까? 그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현이는 혼자 어머니 방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방은 깨끗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깨끗하게 사셨습니다. 책상 위에 또 다른 메모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희한테 짐이 돼서. 엄마는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그게 너희를 힘들게 했구나. 미안하다. 엄마는 너희가 행복하길 바란다. 엄마 걱정은 하지 마라. 엄마는 괜찮다. 엄마는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고 그게 엄마의 행복이었다. 통장에 있는 돈은 너희가 써라. 엄마가 못 쓴 돈이다. 너희가 행복하게 써라.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다. 도연이는 메모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셋은 통장을 앞에 두고 앉았습니다. 이 돈 어떻게 할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주라고 하셨어. 소민이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도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을 수 없어. 이건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야. 엄마가 쓰셔야 했던 돈이야. 그럼 어떻게 해? 엄마를 위해 쓰자. 도연이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자. 어려운 학생들 돕는 거야. 엄마가 평생 남을 도우며 사셨으니까. 소민이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셋은 어머니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정연수 장학재단.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현판을 보며 도전이는 생각했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엄마 이름이 세상에 남았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연이는 가끔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빈 집은 여전히 어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날씨였습니다. 엄마는 행복하셨을까? 그 질문에 여전히 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소민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 장학금 받은 학생이 편지 보냈대요. 뭐라고? 읽어볼까요? 정연수 할머니께. 저는 할머니를 만난 적이 없지만 할머니 덕분에 공부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도 할머니처럼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도연이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가 들으시면 좋아하셨을 텐데. 그러게, 엄마는 평생 남 돕는 걸 좋아하셨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도연이는 창밖을 봤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세상에 남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형, 나 엄마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 나. 나도. 우리가 엄마한테 잘했을까? 도연이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그래도 엄마는 끝까지 불편해하셨잖아. 그게 엄마셨어. 평생 그렇게 사신 분이니까.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나 결심했어. 뭘? 나도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내 아이들한테는 짐이 되지 않을 거야. 도연이는 준호를 봤습니다. 좋은 결심이야.
형구 그렇게 해. 그래, 나도 그럴게. 둘은 악수를 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도연이는 혼자 어머니 집에 남았습니다. 어머니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가난했던 게 아니었어. 엄마는 부자였어. 돈도 많았고 사랑도 많았어. 근데 엄마는 그걸 자기한테는 안 쓰셨어. 다 우리한테 주셨어. 엄마는 혼자였어. 우리 앞에서도 혼자였어. 평생 혼자 짊어지고 사셨어.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날 밤 도연이는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새 옷을 입고 웃고 계셨습니다. 도연아, 엄마, 괜찮아. 엄마는 행복했어. 정말요? 너희가 행복하니까 엄마도 행복했어. 엄마. 도연이가 다가가려는 순간 어머니가 사라졌습니다. 깨어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밝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도연이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머니의 냄새 같았습니다. 엄마, 편히 쉬세요. 우리가 엄마 마음 이어받아 살게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가 거기 계신 것 같았습니다.